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얼마 전에 9월 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흔히 북한에서 얘기하는 구구절이라고 하죠. 구구절. 구구절이 바로 뭐냐면 북한 정권이 창설된 날입니다. 북한엔 명절이 있는데 우리는 명절이 뭐죠? 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추석 있죠. 북한은 명절이 많아요. 4대 명절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태양절이라고 해요. 4월 15일 날 김일성이 생일이죠. 김일성 생일. 이날이 이제 첫 번째 명절이고, 두 번째 명절이 이제 2월 16일 날 김정일의 생일이에요. 2월 16일. 이날은 광명성절이라고 하죠. 광명성, 빛을 발하는 어떤 별인데 그게 누구냐면 김정일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구구절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창설된 날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날이에요. 언제냐면 1948년 9월 9일에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은 언제 됐죠?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졌죠. 정권들이 이제 좀 더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날이 바로 이제 구구절이죠. 아마 74주년이었을 겁니다. 지금이 올해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쌍십절이라고 있어요. 10월 10일 쌍십절. 그게 무슨 날이죠?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북한의 4대 명절이죠. 이번에 9월 9일 행사에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죠. 최고인민회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회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죠?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인데 북한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국가니까 의회까지 좀 더 통제하는 거예요. 물론 판결하는 사법까지 통제하겠지만 이때 이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구절을 앞에 놓고 이제 한 거예요. 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정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 정책의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즉 뭐냐면 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그걸 이제 말하겠다는 거죠. 법제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핵 무력을 법화, 그 사람들은 법화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법제화한 거죠. 법제화하며 대남 핵 위협 강도를 굉장히 높였죠. 우리한테. 특히 우리의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한 거예요.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서 핵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문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 썼는데 완전히 낮췄죠. 아무 때나 우발적인 상황이면 사용하겠다는 거죠.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의지를.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9일 행사에 나타났던 작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이 예상될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이 예상될 때. 그 다음에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 존립의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조건 모두 핵은 모두 미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대개만 핵무기는 방어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방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길을 터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아마 이 의미는 조만간 전술핵을 강조했고 또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면 이제 북한이 이 법령을 만들면서
그 세부 추진 사항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었어요. 뭐냐면 핵무력의 사명 또는 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 사용 원칙, 사용 조건 등을 11개 그 조항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해 놨죠. 2012년도에 그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해서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를 해놓은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또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일들이 있었죠. 그 9월 12일 날 그 라파엘 그로시 IAEA 기구 그 사무총장이에요. 그분이 북한 영변에 그 5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설 건물이 사용 가능한 그 바닥 면적의 3분의 2일 가량 확장된 것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 핵무력 법제화를 나서면서 그 우리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로드맵 즉 담대한 구상을 북한으로 제안했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는 그 우려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사실 우려도 하고 있죠. 사실 우려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번에 이제 9월 20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엘리자베트 여왕 그 장례식 다음 날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죠. 기조 연설을 해서 아마 이때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촉구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9월 9일 날 김정은이 북한에서 이제 별 이상한 법제화도 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게 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몇 달 전 금년도 한 4월 정도에는 몸무게가 한 110에서 120kg 정도의 몸무게에서 날씬하게 나왔죠. 좀 슬림하게 나왔었는데 엊그제 얼마 전에 나와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격앙돼 있고 몸무게가 한 30kg 아니 30kg까지는 아니고 한 130에서 140 정도 나가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김정은은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대개 보면 공산 독재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푸틴이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고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이러한 위기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 자의적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놓고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아무 때나 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계심을 굉장히 높여야 되고 경계력을 발전시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북한 순회무만 제거하는 한미 참수작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핀포인트 탁 집어내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수작전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아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정은은 엄포에서 참수작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우리 또는 미국의 그 어떤 참수작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대개 보면 이제 한미 특수 그 부대에 의해서 원점 타격 훈련 또는 그 우리군의 F-35 스텔스기 배치라든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불과 20분 내지 30분이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 북한이 핵을 어떤 징후만 있으면 징후 포착과 동시에 30분 이내 전부 다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 자체를 김정은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했냐면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전술핵 및 첨단 핵 전술 무기 등 투발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보면 그 달리는 기차 선상에서 이제 그 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투발수단이죠. 투발수단. 그것도 이제 소형 핵 전술 무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심리전적인 의미가 있냐면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북한이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풍, 그 외국풍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외국풍이 전부 다 한국풍이에요. 심지어는 북한군이 우리 방탄소년단의 춤까지 춘다고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이 긴장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바로 이런 것을 구구절날 발표한 그 대내 심정이 바로 뭐냐면 김정은을 다시 한번 우상화시키겠다. 아주 목소리도 굉장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들의 그 결집을 유도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결집을 요구하고 독려하는 걸 강요하는 거예요. 아주 강요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대내 심리전적인 요소고 대외적으로 국제적 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 주라 이런 뜻이고 몇 년 동안 그 아주 강력한 그 유엔 제재가 들어갔고 국제적 제재가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해봤자 우리는 잘 견디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걸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죠? 발버둥이죠. 발버둥이에요. 이런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9월 20일 날 유엔 기조연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대외적인 심리전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하는 심리전은 바로 뭐죠? 우리한테 하는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겁박이에요. 너희들 담대한 정책 같은 소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거부하잖아요. 김여정에서부터 계속 관계되는 모든 요원들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런 주장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 대한 겁박의 아주 최고점에 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포심전을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심전 쫙 조장을 해서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좌파 세력들을 결집을 유도하는 거죠. 우리나라 좌파 세력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정말 그 전교조 요원들 이런 사람들 다시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 좌파 세력과 우리 원래 애국적인 국민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의 우상화를 위한 북한의 우상화를 위한 대북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과거 김대중 정부로부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얼마 돈을 꿔줬습니다. 약 6천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자금이 바로 우상화를 위한 자금이었었고 북한의 핵 개발하는 그런 자금들이었어요. 그런 지원을 우리는 요구하지 담대한 구상 같은 그런 건 안 받는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한테 다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문재인 정부처럼 바로 이제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한테 보내는 심리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쭉 보니까 김정은이가 9월 9일 날 딱 떠들어댔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걸 주장하려는 걸 전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한테 이런 대내, 대외, 우리 대남 그 심리전을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면 정말 좌파 세력들도 무너질 겁니다.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김정은이 구구절 행사 때 아주 굉장히
자위적으로 발악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